자, 이번 시간에 전세권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고 나서 가볼까요? 1번 지문이요. 전세금, 자,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할 거예요. 1번을 이제 틀리게 뽑아냈고요.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우리 지상권, 지역권은 계속 이제 문제 응용 들어갔을 때 유상이다라는 식의 취지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고 있고, 전세권은 애초에 개념 자체가 전세금의 지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상이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건물 전세권 법정 갱신됐을 때 전세권자 이를 등기해야지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야. 자,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등기하지 않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바뀐 토지 소유자는 바로 자, 법정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거 있게 되면은 이때 자, 바뀐 소유자 지금 이제 법정 전세권자에 대해서 인도 청구 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6개월 경과해야지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우리 지상권하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이 문제가 되는데, 전세권은 언제든지 소멸 통고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각각 6개월 지나면 어떻다? 소멸 통고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아까 우리 지상권 같은 경우는요, 존속기간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최단 존속기간을 그 존속기간으로 본다. 그래서 지상권에서 자, 건물 소유 목적일 때 30년을 어떻다? 최단 존속기간으로 본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게 되죠. 자, 건물 전세권자, 인지 소유자 간의 상림관계에 관한 규정 준용된다 해서 준용되지 않는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 소멸하면 자,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게 된다 해서 이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 등기법에서 나왔던 주제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 그러나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일부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봤고요. 다 보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보게 되면은 전세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해서 답 1번 바로 쉽게 구성을 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하고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라고 할 것 옳은편 되겠고요. 해서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담보 물권적 권능이 있게 된다. 그래서 전세권자는요, 나중에 전세금 반환이 없게 되면은 자,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게, 이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을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게 바로 양도를 한 다음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주임법 상임법에서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없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임차인은 나가지 않고도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주임법에서 이슈가 됐었고요. 자, 3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매가 진행되면 건물 전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것. 요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4번, 5번이요. 채권 담보 목적에 전세권 얘기 나오는데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용익 목적이 아니라 저당권과 유사하게 유사한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거 버리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요 두 개 버리고 나면 아주 간단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실 게 뭐냐면, 공부가 일정 부분 됐다는 전제에서 시험 더럽게 쉬워요. 60점, 70점 정도는 뭐 어디 가서 증 땄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할 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떨어지는 비결이 뭐냐면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는 거야. 연구를 해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통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런 애들 안 나온다고. 그리고 이런 거 뒤지게 해봤자 또 이상한 게 또 튀어나온다고.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1번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죄 없는 4번하고 5번을 뒤지게 쳐다봐. 그러면 이제 삽질되는 거야.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겁나 시험은 쉽다. 답은 항상 어떻다? 쉬운 데 나와 있다. 다만 중간에 꼭 이렇게 겁주는 지문들을 4번, 5번 이런 지문을 알아버리게 되면 시험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말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시험 진짜 잘 보거든요. 시험은 진짜 잘 봐. 점수가 높다는 게 아니라 실력보다는 점수가 많이 나와. 그게 뭐냐면 시험 보러 갈 때 항상 침 뱉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오늘 개쓰레기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내? 라는 마음으로. 내가 문제 풀다 막히잖아요. 그러면 옆에를 한번 쓱 봐봐. 컨닝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다 한참 수준 낮은 애들이거든. 와, 쟤들도 문제 푸는데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쟤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풀어. 그럼 찍어도 당당해. 아주 용감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래야지 점수가 잘 나온다고. 실력이 좋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실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은 모르는 것들 답 아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뽑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보니까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을명의 전세권 설정을 했다 해서 갑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자가 되게 된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어떻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1년도 나오고 2년도 나와.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상인법, 주인법 하면 주인법에서는 묵시에 갱신했으면 2년, 상인법에서 또 역시 자 법정 갱신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얼마? 1년. 그 얘기랑 착각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2번 질문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아까 보신 지문에서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등기법이 연계가 되는 게 뭐라고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등 어떻다?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가능하다. 이게 등기법하고 연계가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4번 갑이 X금으로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이제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 누구한테? 바뀐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 기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세권은 물권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원래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바뀐 소유자에게 당연히 어떻다? 전세금 반환 청구하는 것이고 기존 소유자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필요비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 상환 청구는 필요비하고 유익비 두 개로 대별을 해볼 수 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그걸 뭐라 부르고 유익비라고 부르게 되고 단순하게 형광등 몇 개 갈아 끼운 비용을 뭐라고 한다? 필요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자가 되겠죠.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뭐를 바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자는 끝났을 때 하나가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토지 전세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 전세권은 내면은 출제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토지 전세권하고 똑같은 개념이 뭐랑 똑같아? 지상권하고 똑같으니까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갖고 출제를 하지 토지 전세권을 갖고 내지는 않는다. 그럼 출제위원들은 토지 전세권 말고 건물 전세권을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낸다. 건물 전세권에서는 무슨 문제?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부속물 뭐야? 부합이 되지 아니한 상태. 이걸 뭐라고 한다? 부속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자, 어떤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근데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게 떼낼 수가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부속물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높은 비용을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는 떼낼 수가 없다. 그러면 무슨 문제? 부합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시스템 에어컨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대신 전세권자 등은 자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부합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부속물의 매수 청구 떼낼 수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전세권에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하고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 갱시 청구에서 받아주지 않게 되면 지상물의 매수 청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익비 상환 청구해서 요거 없다니까 오른편 되는 거죠. 해서 자 1번을 틀리게 뽑아냈네요. 그래서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각각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각각 6개월 지나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주인법, 상인법에서는
자, 이 토지임대차, 민법상 토지임대차 가볼까요? 임대인, 임차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각각 해지 통고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얼마?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요게 66의 6일.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는 엑세 3이라고 해서 66의 6일의 엑세 3 얘기해서, 자, 다시 지상권에서 존속기간 정이 없으면 최단 존속기간으로 보게 된다.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이 없으면 소위 소멸 통고의 문제로 연계된다. 자,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아까 한번 나왔던 주제죠. 그래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준용되게 된다.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공부해서 기억이 거의 안 날 텐데, 상린관계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자, 72페이지 가서 요약집 가지고 또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해서 자, 주의토지통행권 얘기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주의토지통행권 더 편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출제 이슈가 됐던 거 장래 토지용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 나타낼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상 무상이 출제 포인트였었죠. 외웁시다. 양수인의 경우 어떻다? 무슨 유상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양수인의 경우 어떻다? 유상이다. 아예 출제 포인트를 외워야 돼. 기승전결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답을 미리 외우고 가실 것. 이 정도가 쟁점.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설반 측백이 나와야 되는데 담장 설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 얘기는 상대방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해서 설치 비용은 절반씩,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격 건축일에서 0.5m 이상 경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공사가 완성이 되거나 공사가 1년 이상 진행이 됐을 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게 뿌리 가지 제거. 가지 제거는 먼저 제거 청구한 다음에 제거할 수 있고, 뿌리는 어떻다?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요거 얘기할 때 이제 물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그냥 쌩 까야 되는 그런 주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린관계라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 전세권자도 당연히 어떻다?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뭐 담장 설치를 청구할 수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쓴다. 지상권자도 당연히 어떻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구조를 잡아가요. 자, 2번 질문 가서 볼까요? 전세권자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또 한번 복습합니다.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 70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점유권 관련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위에서 두 번째 칸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죠? 자,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는 그 점유를 침탈한 자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뭐 1년인데 큰 쟁점 안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점유 침탈 외의 방법으로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 방해,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소유자는 말입니다.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주장할 수 있고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자, 어떤 토지를 지금 지상권 설정해서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당연히 어떻다? 지상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로서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자 가볼까요? 전세권자 점유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목적물 인도를 받았다면 그럼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전세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앞에 공부했던 거 지역권하고 저당권에 있어서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까지. 유치권은 이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준용하지는 않는다. 즉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3번 점은 설정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권 양도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권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4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얘가 이제 담보 물권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시험에서 직접 물어보지는 않지만은 경매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물을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한 다음에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했을 때 다시 한번 말소 기준 권리 머릿속 생각해야 돼. 어제 누가 질문 주셨는데, 자, 우리가 저당권 등기된 권리 중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6개의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그 말소 기준 권리부터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X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순위로 전세권이 있다. 그 다음에 2순위로 자 저당권이 있다. 3순위로 뭐 다른 권리가 쭉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때 말소 기준 권리는 누가 경매 청구를 하든 저당권자가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그럼 전세권은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살아남게 되죠. 자, 낙찰받은 사람이 이걸 인수를 해야 돼. 떠안아야 돼.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한다. 전체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고액과 같이 연계가 될 테고요. 전세권자 끄트머리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3가지 이슈. 지상권에서 소멸 청구, 2년분 지료 체납했을 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권에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자, 유치권에서 선권 의무 위반이라든가 불법적 사용 등을 하게 되면 어떻다?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주의하실 게 소멸 청구하고 소멸 통고를 혼동하면 안 돼. 소멸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각각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게 6의 612의 X의 3이라는 명제와 연계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근데 열심히 했는데 답은 1번이었었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한 문제 더 가서 볼까요? 자, 보면은 전세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아까 또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존속기간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각각 소멸 통고할 수 있고 각 6개월 지나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2번 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 전세를 하면 원 전세권 소멸한다 해서, 자, 원 전세권이든 전 전세권이든 다 물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의 없는 전대차는 건 좀 다른 얘기인데, 자, 이건 아예 미리 답을 외우고 가십시다. 전 전세권 얘기 나오면 조금 패스. 자, 잊어버리십시다. 전 전세권 얘기 나오면 패스. 아까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 개소리 하면서 넘어가셔야 되듯이 전 전세권 버리고 가실 거.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전세권에게 물권적 청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뭘 할 수 있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등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뭐냐면은 아직은 그 목적물을 점유를 못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전세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전세 목적물을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요? 그럼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전세권자 그냥 버리도록 합니다. 전세권자 특약이 없는 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틀리게 나왔었죠.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 이 문제 답은 3번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 전 전세 나와 있어요. 자, 16년 동안 지문 2개인가 3개 나와 있습니다. 비우고 가실 주제. 자, 지금요, 전세권에서 1년에 최대 한 문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애써 전세 이런 걸 갖고 답을 안 낸다고 대충 내도 다 그냥 개돼지들이 다 틀려. 그러고 나서 시험지 보면, 아씨, 이렇게 쉬웠는데 왜 틀렸을까? 1년 더 해야지. 요렇게, 재수생을 양산하는 시스템입니다. 해서 하여튼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여러분 어차피 잘 되실 거야. 그래서 무조건 잘 될 건데, 그때 확실하게 잘 되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내가 모르는 건 답이 아니다. 내가 아는 게 답이다.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뻔뻔스러워야 돼. 그래서 요렇게 가시면은 아는 것 주겠죠. 근데 진짜 제가 경험하면서 지금 한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안 된 사람들 많아요. 저 실력 겁나 좋은데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실력이야, 실력. 진짜 그것도 어려워. 모의고사 보면 막 거의 올백이야, 올백. 무슨 중학교 시험 다니고. 근데 시험장만 가면 3수, 4수, 5수를 한다고. 그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빠지는 게 전세 이런 데 뒤지게 빠지는 거여서 자, 하여튼 답은 지금 옳은 것을 고르시오.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한 문제 더 가볼까요? 해서 자, 갑은 을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갑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 중에서 X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다 해서 갑은 끄트머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갑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뽑았죠?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란 건 가능하다. 그런데 지상물의 매수 청구는 누가? 지상권자 갱신 청구 거절했을 때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다.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개념을 비교해서 물어보는 식이야. 지금 방금 봤으니까 이게 별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두 개를 비교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용익 물권자 권능은 소멸한다. 계속 나오는 질문. 갑의 주택 전부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됐을 때 호수인이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다음에 5번. 우리 전세금 반환을 지체했을 때 경매 청구. 나머지 부분에서는 경매 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서 4번으로 묶어서 자, 건물 일부 전세권자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이 정도가 전세권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 나오냐면 자, 79페이지, 78페이지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성립 등 관련해서 법적 성질,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 물권자 권능을 가지고 있다. 즉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은 이때 담보 물권으로서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 쉬운 주제 있었고요. 약정 전세권의 성립에서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금의 교부, 설정 등기까지 있어야 성립한다라고 할 것. 여기서 출제 포인트. 전세금의 지급, 현금으로 꼭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게 되겠고요.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관련해서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 등기하지 않더라도 전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할 때는 같은 구조가 될 테고요. 요걸 이제 문장을 풀어 쓰게 되면 자, 바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있는 그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자, 누구한테? 건물 전세권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 자, 한편 이미 봤던 문장이죠. 제3자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자, 그 제3자에 대해서 인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전세권의 개념, 반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건물 전세권 관련해서 요거 하나 체크, 반환 청구 보셨고,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 타인 토지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전세권 효력,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해서 여기 이제 저당권 할 때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죠. 요 설명 드리고 나서 저당권하고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을 성립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Y 건물이라는 것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이 Y 건물에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 얘기입니다.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Y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건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 자체를 어떻다 이용할 권리도 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 지상권에 효력이 미친다. 건물 저당권, 건물 전세권, 이게 자 지상권 대신 임차권이면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저당권 파트에서 유행했던 주제고, 요걸 내면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Y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된다.
Y 건물을 상대로 해서 B형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당권 효력 범위라고 하는 거, 건물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다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는 지상권에도 다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을 받은 사람은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토지 위에 토지를 이용할 권리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동안 문제에서는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요걸 갖고 주된 출제 이슈를 삼아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7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것이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주제. 요거 새로운 주제 하나 최근에 안 나왔던 거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 신청,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없었고요. 대신 우선 변제, 경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자, 여기 전세권에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이것도 이제 살을 하나 붙여야 되죠. 해서 자, 가볼까요? 지금 여기 자, 어딨지? 지금 이제 전세권을 목적으로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다. 그러면 이는 담보물권적 권능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를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것은 어떻다?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아마 2개 정도가 기존 문제에서 7년 동안 다뤄지지 않은 주제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다시 2가지 주제 보겠습니다. 건물 전세권, 지상권에 효력이 미친다. 건물 전세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 한편 건물 전세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건물 전세권 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라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여기다가 어떻다? 경매를 붙일 수는 없다. 왜? 경매를 붙여봐봤자 이게 이제 다시 돈을 받는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요 2가지 그동안 요 근래 우리 잘 내지 않았던 주제 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해갈 때 앞에 기본되는 맥락들 외우시고요. 지금 2개 정도 그럼 새로운 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자료 작업할 때 기존 문제하고 비교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들어갔는데 2개 정도 기획을 해 주실 거. 그 다음에 전세권의 소멸 관련해서 자, 지금 이제 존속기간 약정이 없을 때 어떻다? 각 당사자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각 6개월 지나면 어떻다? 바로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테고요. 자, 전세권 소멸했을 때 전세 목적물 반환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의 관계.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하고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뭐 다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 건물 전세권 효력. 자, 답만 외우십니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만들어진 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낸다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시험에. 근데 그런 문제는 틀리면 되는 거야. 우리는 쉬운 거 잘 맞추는 게 능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 효력 보시고 같이 바로 비교할게. 저당권 관련해서 저당권 효력 범위에서 여러분 자료 81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그런 거 나와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5번째가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서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역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부합물 공부하셨잖아요. 토지에 달라붙었다. 그다음에 건물에 달라붙었다. 건물 달라붙는 거 시멘트 기억하셔야 돼. 건축, 자재 달라붙게 되면 어떻다? 건물 소유자가 그 시멘트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부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근데 이제 자재 소유자, 시멘트 원래 소유자가 선이 무과실이 아닌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공부하셨거든요. 2번째, 토지 임차권 또는 지상권에 대해서 어떻다? 건물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해서 건물 저당권은 어떻다? 토지에 관련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 아까 우리 봤던 게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자,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과실, 소위 차임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시간에 이제 저당권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주제고 저당권의 효력 범주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중요 출제 이슈가 된다. 어찌됐든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게 주요 출제 이슈가 됐으니까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자, 바로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어제 먹었던 것 중에 하나, 새로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용익 물권적 권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권을 낙찰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을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더 이상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 오늘 여기까지 전세권까지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